유머 강연을 뭐 나간 거야? 끊어졌나 봐. 어. 음. 박사 학회 갔으면은 오늘 리셉션일 테니까 가서 술도 좀 마셔야지. 아유, 해외 많이 다니네. 응? 박사가 특히 그래. 이제 경환이 이제 몸 괜찮나? 그때? 그때 하루만 좀 감기 기운이 있었고, 그 이유는 뭐 별거 없었어요. 다른 사람도 뭐 전파된 것도 없고 다행히. 그래서 그냥 내 혼자 코로나 하루 앓다가 그래서 하여간 그 100여 명이 움직이면서 큰 사고가 없었던 게 큰 다행이에요. 아, 그때 뭐 별로 뭐 아픈 사람도 없었고, 음. 또 다친 사람도 없었고, 근데 수찬 회장 나 칭찬해줘야 돼. 왜? 너 박 원장 룸메이트였지 않소? 내가 어, 딱 걸려가지고 왕창 퍼뜨릴 수 있었는데 내가 잘 막은 거야. 그런데. 저항력이 좋은가 보지, 뭐. 어? 슈퍼맨. 근처에 그래도 걸린 룸메이트. 사람은 사실 없더라고. 우리가 저기 맨 처음에 그 50주년 기념여행 그 준비 뭐 모임하고 그럴 때 아, 그 코비드 19 걱정을 했었다고. 그래서 어, 여행을 뭐 해나 마나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글쎄. 그거 병나면 누가 이거 어떡하나 그거 친구들인데 말이야 이거 곤란하잖아. 아이고, 참. 근데 손해본 사람은 있지, 그것 때문에. 왜 있지? 그 비밀이지. 아니, 그 사실 내가 그거 갔다 와서 그 음. 우리 저 박경환 박사한테 옮아가지고 어? 어? 뭐 내가 옮았지. 아니 저기 진짜? 지금 카밍아웃 했는데 여러 명 있을 거야 여러 명. 그래? 근데 아무 증상이 여러 명 있을 거라고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아니 여러 명 있을 거야. 증상이 없이 목이 그냥 컬컬해가지고 그 어. 저기 나하고 저 현병이하고 그 진병 몇 명이 골프 치러 할 때 우즈베키스탄 가기로 돼 있었어요 사실. 어? 아하. 어. 다 예약고 돈까지 다 내놓고 그 가기 떠나기 전날 목이 컬컬해서 그냥 약 좀 타라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해 보니까 양성이 나오는 거야. 어?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목만 컬컬해가지고 근데 양성이면 걸린 거지 뭐. 그랬더니 이게 거기서 병원에서 바로 그 보건소를 보고를 해버리더라고. 그럼.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가? 근데 뭐 혁병인 다른 애들은 뭐 진병이 그 애들이 야 그냥 가자 그래. 또 저건데 그냥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 가자 그러는데 뭐 그 또 가서 또 나는 괜찮지만 또 같이 간 사람들 거기서 그 후진국에서 아프면 어떡해. 야 근데 안 간다니까 돈 달라고 줬대. 그래서 한 100몇십 원 날렸어 그냥. 아이고. 그리고 세 명이 가고. 그래서 제돈이 들어왔나요? 아이고 제돈이 들어왔어. 재돈이 왔구나 들어왔구나. 아직 연결이 안 됐어. 연결 중이구나. 코로나를 내가 퍼뜨려가지고 이 수찬이를 피해를 보게 만들었구나. 미안한데. 박 원장이 퍼뜨린 게 아니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야. 글쎄 맞아. 어휴 꼼꼼해. 이거 안 되겠다. 어휴 너무 꼼꼼한가? 그럼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올려봐봐. 볼륨이 너무 낮아. 소유 들어왔네. 글쎄, 괜찮다. 내 목소리 들려? 들려. 들려. 내가 저기 좀 이따가 이제 그 화면을 끄고 저기 강연을 들으면서 다른 일을 좀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쇼. 그래. 저기가 됐네. 제돈이, 하이. 아, 이제 오디오 연결이 됐네.
제 돈에 자주 만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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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우 지금 호주에 있지? 나야 여기 시드니지. 그렇지. 음. 지난번에 그냥 뭐 여행 와서 봤을 때도 얘기도 뭐 많이 못 나눠서.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그냥 지금 왜?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꿈 같아. 그래. 70에 같이 날았던 꿈. 네. 음. 저기 주목사 내 배경이 그 몽고메리 한인교회입니다. 조지아. 몽고메리 늘 푸른 교회. 아니 몽고메리가 저기 알라바마. 아틀란타, 조지아. 알라바 조지아 주니까 아니야? 알라바마. 몽고메리가 알라바마. 알라바마인가? 알라바마. 네, 하여튼 거기 현대자동차의 아들들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글쎄 거기, 말이야. 거기 다니는 교회예요. 배경 화면으로 넣었습니다. 재관이 잘하셨습니다. 들어왔어. 재관이도 연결됐고. 우리 사업장에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번쩍 동에서 벌써 서해 번쩍하니까 언제 또 미국 갔나 했지. 윤 박사 시작을 할까? 자, 시작할까요? 그러죠. 네. 오늘 특강은 특별히 우리 구윤모 박사가 이제 식물을 워낙 숲을 좋아하고 식물 같은 것도 좋아하고 오늘은 그 식물에 대해서 오늘 특강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해서 앞으로 몇 번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큰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그 회장단 여러분, 특히 우리 윤경로 부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그 공지 나간 거에 보면은 그 좋은 사진, 좋은 그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설명에 숲을 좋아하는 구윤모 박사의 식물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숲을 좋아하는 거를 눈들이 잘 안 보이니까 술을 좋아하는 구윤모 박사의 거기까지 잠겼는데 뭐 식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재미있기는 뭐 골치 아픈 얘기 아니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성원해 주시오 뭐 그런 얘기인데 응원해 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응원을 합니까? 응원하긴 뭐 그래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한두 개 건져갈 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오늘 내용은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그 이번 학기에도 그 숲의 이해라는 제목으로서 교양 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좀 자극적이고 이제 몰아가는 그 수단으로서 어떤 그 퀴즈를 낸 게 있는데 그걸로서 이제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잘 네,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문명 자연, 문명하고 자연이 뭐 정반대 입장인 건 아니지만 편하게 한번 그렇게 붙여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이 광고 문화는 아시죠? 어느 회사인지 네, 맞춰보세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그 다음에 이건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저도 한참 놀랐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질경이에요. 차전초라고 하는 질경이. 여러분 몰랐습니다. 이건 뭡니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넷플릭스고 요거는 모르시네. 동박새. 이 동백나무 숲에 사는 새죠. 요거는 다 아시죠? 렉서스고 요거는 딱따구리하고 비슷한데 그 세로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딱따구리는 항상 머리가 위로 가든 내려가든 머리가 항상 위쪽인데 요건 동곱이라고 그래요. 올라갈 땐 머리가 위고 내려갈 땐 머리가 아래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동곱이라고 모르시죠?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자연이에요. 요거 너무 쉬워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건 애플이고, 요거는 뭡니까? 이거 아셔야 되는데, 아시는 분? 재관이? 여보세요? 이게 할미꽃이에요. 할미꽃. 할미꽃이 꽃이 떨어지고 암술머리가 자라가지고 이게 할미꽃인데 우리가 할미꽃을 몰라요. 요거 아시죠? 이건 문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이고 이건 무슨 풀인가요? 결초보은에 나오는 풀입니다. 결초보은. 이건 수크령이라는 풀이에요. 여러분들 이 식물, 동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못 맞췄어요. 요거 너무 쉽죠? 요거는 이건 기생이죠. 겨우살이라고 이 나무하고는 다른 나무에 기생하고 있는 식물인데 미슬토우라고 그러죠. 미슬토우. 이건 모르세요? 이거 우리 카카오톡이고 요거는 하나는 맞춰보셔야죠. 요거는 좀작살 나무 열매인데 뭐 열매가 이쁜 게 많죠. 그런데 이건 자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자주, 그래서 자주색이 있는 구슬이다. 그래서 자주라고 그래요. 색깔이 아주 미묘하고 영롱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소위 문명과 자연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문명을 잘 아시는데 이 자연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자극을 주고 푸시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식물과 좀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 식물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뭡니까? 아시죠? 이거는 동그란 잎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고 이쁜 잎이 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플라타나스, 은행나무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나무? 개수나무입니다. 개수나무. 비비게 되면 설탕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 개수나무. 아주 꽃잎이 이뻐서 그 나무에 얽힌 사연 그런 얘기 하고 잘 어울리고. 요거는 잎사귀가 아주 부드럽고 단순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튤립 나무. 잎사귀, 꽃, 열매 같은 게 전부 다 튤립 모양을 닮아가지고 튤립 나무라고 그러고, 이거는 생긴 모양이 박쥐를 닮아서 박쥐나무라고 그러고, 이건 아시죠? 아시면 대답을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장이 있습니다. 뭐죠? 칠엽수지 않습니까? 우리 마로니에라고도 부르고, 물론 종에 들어가면 다르지만 속에서는 같은 마로니에 혹은 칠엽수라고 그래요. 이거는 조금 산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잎사귀가 크고 잎사귀가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직경이 예? 직경이 10cm 혹은 20cm 커서 눈에 금방 띄는데 이거는 쪽동백이라고 합니다. 쪽동백. 이건 아주 겸손하게 생긴 수수꽃다리 라일락 꽃잎이 되고 일반적으로 주맥, 측맥 모양을 보고 알죠. 이거는 단풍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단풍치고는 이 거치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혹은 10개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단풍은 이 손가락이 한 5, 6개가 되는데 이거는 9개가 넘어서 이것은 당단풍이라고 그래요. 당단풍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마찬가지 단풍인데 손이 3개가 있죠. 이것은 중국 단풍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나무가 되고, 이거는 봄에 일찍 노란 꽃이 피는 그 산수유의 잎이 되죠. 이것은
주맥과 측맥이 거의 평행 가서 평행맥이라고 그러죠. 잎사귀로서 봄에 일찍 피는 노란색 꽃으로서 유명하고, 그다음에 잎사귀로서도 산수유 유명하고, 그와 동시에 피는 게 산수유하고 비슷하게 피는 게 생강나무라고 그래요. 생강나무 꽃은 뭐 전문가들이 볼 때는 큰 차이점이 많지만 당장 볼 때 꽃 색깔은 노란 색깔인데 잎사귀가 완전히 다르죠. 아까 이 산수유하고는 이렇게 이제 뭐 삼지창 같이 생긴 게 그런 모양이 되고, 이건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은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모과나무의 열매가 되고 아파트 단지에도 많이 심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잡초라고 그럴까요? 우리 칡, 그죠? 갈등 얘기를 할 때 쓰는 갈에 치게 된 얘기죠. 잎사귀 모양이 좀 부정형 같이 생겼는데 칡 나무가 되고, 자, 여러분 좋으실까 봐 이건 아시죠? 네. 무슨 뭐 도토리가 있으니까 도토리 나무죠, 뭐, 그죠? 혹은 커다랗게 참나무류에 속하는데 거기에 있는 신갈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결 무늬가 있고 도토리가 있고 하고 그런 얘기 되는 거죠. 조금 익숙해지세요? 요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개암나무, 이것도 산에 들어가면 금방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손가락이 나와 있는데 풀 중에는 이 가운데 어, 이렇게 거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운데가 좀 쭉 길게 나온 게 있어요. 거북꼬리라는 풀이 있지만 이것은 개암나무라고 돼 있고요. 이거 아세요? 네. 너무 어려웠다 주무시는가 보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은행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촌 친척 형제가 없어요. 그 수십만 년, 수억 년 동안에 다른 형제가 생기질 않았어요. 똑같은 유전자를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아주 우수한 수종이다. 그 돌연변이가 변종이 생길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은행나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잎사귀를 봤고, 그 다음에 줄기, 숲이 나무의 껍데기를 보죠. 그 나무 껍데기도 비슷비슷해서 힘든데 이렇게 이제 바둑 모양으로 타일 같은 모양으로 생기는 거가 있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이건 감나무예요. 감나무 알아두시면 좋고, 이건 동네 아파트에서 많이 보죠. 이건 모가나무가 됩니다. 그 수피가 예쁘기로 유명한 몇 개가 있는데 모가나무가 되고, 요거는 감하고 접붙이기를 하죠. 고염나무가 이렇게 지글지글 수피가 이렇게 모양이 되고 눈에 띄죠. 금방 알아볼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잎사귀가 크고 플라타나스죠. 플라타나스 혹은 양버즘 그러는데, 플라타나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그 플라톤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리고 혹은 뭐 불란서 가게 되면 플라탄이라고 그래요. 같은 플라타너스인데 플라탄 그러면 넓다는 뜻인데 플라톤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플라톤이 철학도 많이 하고 대단한 학자지만 이 사람이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건장하고 어깨가 넓었대요. 그래서 등짝이 넓다고 그래서 플라탄이다 이제 그런 얘기 됐다는데, 이 플라타너스는 잎사귀가 넓어서 플라타너스란 이름과 맞고, 이거는 아시는 분이 많지 않지만 이거는 서어나무라고 그래요. 서어나무. 그래서 일명 근육나무 혹은 muscle tre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수피가 근육같이 울퉁불퉁하다 이제 그런 식이고, 요것도 서나무하고 같은 과가 되는데 이거는 소사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대단히 흥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 보게 되면은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꼭 옆에서 보게 되면은 세멘트로 만든 나무 같아요. 생긴 것이 그 세멘트 탈출한 것처럼 딱딱하고 옆에서 흔들어도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게 소사나무라고 그러고. 이거는 아시죠? 대답? 아, 이거 무슨 저 상을 내걸 걸 그랬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자작나무가 되겠습니다. 자작나무에 얘기가 많죠. 이런 그 눈무늬, 무늬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뭐 이름이 왜 자작인가,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나무도 원래 그 흑회색, 부드럽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중간에 하얀 스펙, 이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아, 이것은 물풀의 나무다 하는 그런 걸 알고 있고. 음, 그리고 이거는 아주 그 수피가 거칠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산수유, 생강나무 할 때 그 산수유를 금방 알아맞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 모양이라든가 멀리서 봤을 때 그 이 수피에 거친 것들, 뭐 산수유는 동네에 살고 그다음에 이제 생강나무는 산속에 산다니 그런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당장 산수유다 할 수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수피가 거친 것으로 유명한 것 중 하나인데 물박달나무라고 그래요. 꼭저 목욕탕에서 때를 밀 때 때가 벗겨지는 것처럼 나온다고 그래서 물박달나무. 하나씩 알아두면은 친근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또 아시죠? 색깔이 녹색 혹은 푸른색이죠. 이런 수피가 많지 않은데 벽오동입니다. 벽오동. 오동은 오동이고 벽은 이 풀을 벽자, 뭐 벽공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푸르단 말하고 녹색이란 말하고 혼돈돼 쓰이는데 이건 벽오동 그런 뜻이고, 오동나무의 특징은 잎사귀가 아주 넓죠. 손수건만하게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줄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꽃입니다. 이 꽃 여러분 잘 아시는 진달래, 뭐 철쭉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뭐 유명하죠. 그래서 봄에 잎사귀가 나기 전에 꽃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진달래. 이거 아시죠? 여기저기서 나오셔야죠. 개나리 개나리 뭐 이런 식으로요. 예?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은 포사이티아 하고, 우리 김성원 군이 여기 있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개나리. 이건 우리 꽃방에도 많이 나오죠. 연꽃. 연꽃. 이거는 남은 잎사귀를 봐야 되는데 잎사귀가 물 위에 떠 있으면은 연이고, 수련이고 위에 떠 있으면은 연꽃이 되는 거죠. 아주 또 불교에서도 많이 보는 아주 멋진 나무가 되죠. 풀이 되죠. 이것도 여러분 아시는 몽련입니다. 매그놀리아.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동네 이름에 매그놀리아란 길 이름이 많은데 실제는 이 동양에서 나온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이것도 목련 계통의 함박꽃이라고 그러죠. 북한의 국화라고 그러죠. 함박꽃. 이거 여러분 또 좋아하시는 꽃이 이쁘죠. 양귀비. 양귀비. 양귀비 뽀삐가 됩니다. 뽑죠? 저렇게 예. 생겼나? 예. 요거는 뭐 계란꽃이라고 그러죠. 생긴 게 그렇게 생기고, 그 잎사귀의 혀꽃이 길이가 거의 흰색이 비슷해서 이것은 개망초가 되겠습니다. 이런 류를 다 국화라고 그러죠. 들국화라고 그러는데 들국화라는 꽃은 없죠. 식물은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을에 피는, 사실은 가을에 피는 것도 아니에요. 6, 7,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여러 가지 종류가 피는데 이것은 그 들국화의 일종으로서 개망초다 아니 그런 얘기죠.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 마을꽃. 예, 은방울꽃입니다. 은방울꽃이에요. 여기는 또 재미있게도 이 꽃받침이 없어요. 그 꽃줄기하고 꽃잎하고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접 실력이 대단히 좋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아름다운 꽃입니다. 둥글레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죠.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 그래서 다개장풀 혹은 달개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꽃의 이제 각 부위가 아주 미묘하고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입니다. 닭의 장풀, 달개비. 이거는 이제 접시꽃이라고 그러죠. 꼭 무슨 전신대 스피커들 쭉 달려 있는 것처럼 달개비꽃. 여러분도 졸리실까봐 뭉화. 그다음에 이것은 모닝 글로리 나팔꽃이 되고 같은 종류로서 매꽃이 됩니다. 매꽃은 색깔이 늘 이렇게 나와 있죠. 약간 분홍색이고 이거 요새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능소화 그 동양의 귀부인 같은 모습이라고 그러고 꽃이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꽃 전체가 암술 수술을 다 달고 떨어지게 되죠. 능소화 높은 곳까지 자랄 수 있다 그런 특색이고요. 나리 중에 가장 이쁘다는 참나리 그리고 이 잎겨드랑이에 주아 그래서 구슬 눈이 있다 그런 특색이 있는 풀이 되고 이거 우리 도라지. 도라지죠. 우리 꽃방에 나온 얘기죠. 도라지 꽃이 돼서 아주 또 저도 근래 좋아하게 됐는데 도라지 꽃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꽃을 봤고 그 다음에는 씨 혹은 열매를 보는 거죠. 요거는 길이가 대략 한 1cm, 1.5cm가 되는 열매인데 요건 오리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면은 아주 좋아하고 오리나무 열매가 되는 거죠. 사이에 씨앗이 있었고 이건 여러분 아시는 소나무가 됩니다. 소나무가 잎사귀가 2개, 3개, 5개 그런 게 있죠. 소나무, 리기드 소나무, 잣나무 이런 식인데 이건 소나무. 이건 마찬가지 도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거 얘기한 그 마로니에 혹은 그 칠엽수인데 이건 일본 칠엽수예요. 일본 칠엽수는 이 열매가 맨들하고 마로니에는 이 열매에 가시가 나 있죠. 그런 차이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마로니에 서양 칠엽수 그래서 열매에 펄 가시가 나 있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좀작살 나무의 열매가 되죠. 아주 영롱하죠. 색깔이 아주 아름답고 이거는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했던 까마중이라는 맞아. 열매죠. 그래서 이 꽃자루 달린 모양이라든가 아주 동그랗고 저도 오랜만에 봐서 몰랐는데 하나 맛을 보니까 그때 맛이 나요. 한 60년 전에 먹어본 그 맛이 있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양도 모양이지만 그 맛으로서 알겠다 하는 까마중입니다. 이거는 마가목이라고 우리 닥터집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작나무만 알지만 거기에 원작에 나오는 그 마가목이라는 그 빨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겨울에 이렇게 빨간 열매를 달고 있는 마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아파트에 많이 있는 메타세콰이아 나구송 그러는데 이건 메타세콰이아 열매가 되고 이 구조가 단단해서 여기다 끈을 묶어서 아이들 장난감으로 장식품으로 주면 좋아하죠. 이거는 측백나무, 측백, 편백, 화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측백나무는 그 열매가 동그란데 중간에 뿔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고 좋습니다. 이건 단풍나무고 요거는 가죽나무라고 그래요. 가죽나무. 그래서 이게 바람이 불면 떨어져서 천천히 떨어지는데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가죽나무는 굴렁쇠처럼 땅에 떨어져서도 잘 부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로써 또 열매 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한 20분 지났는데요. 1시간 내에 빨리 끝냈으면 좋은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식물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는 것도 좋고, 내 자신이 알기 위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알고 모양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연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볼 수 있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그 좋은 말을 만들어냈고 여러 사람이 공감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먼저 식물의 구조. 식물의 구조는 커다랗게 두 개로 나눠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 영양기관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크기가 증가하고 매년이 있는 것, 그죠? 줄기, 그죠? 스템, 줄기, 잎, 그다음에 뿌리가 되고, 생식기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후세를 만들기 위한 것. 그래서 꽃이 씨를 만들고 씨는 열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식물의 구조는 영양, 생식이 있고 줄기, 잎뿌리, 꽃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분, 10분 동안 본 거가 줄기를 봤고 수피를 봤고 잎을 봤고 뿌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꽃과 씨를 대략 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뿌리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자, 영양기관에는 줄기, 뿌리가 있는데 이건 다 아시는 내용. 줄기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양분을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질을 밑으로 보내고 하는 물질의 이동, 체관, 물관의 얘기죠. 그리고 지상 부분을 지탱해 준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 2번 광합성, 호흡. 광합성은 O2를 산소를 만들고 호흡은 CO2를 만드는 거죠. 밤에 증산작용, 물을 밖으로 뿜어내는 작용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증산작용이 있어야지 밑에서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드라이빙 포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입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뿌리는 전체를 지탱하고 수분과 양분을 흡수한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줄기, 잎, 뿌리에 기능이 있고, 생식기관으로서는 꽃이 열매가 있습니다. 꽃은 개체의 번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식기관으로서 꽃은 사람뿐만 아니라 곤충을 불러들이죠. 개체의 번식으로 해서 매개자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꽃 안에는 암술수술이 있지만 그 꽃의 목적은 씨를 만드는 거예요. 종자를 만드는 것이고, 그 열매는 그 열매 속에 씨가 있음으로써 씨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줄기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아까 잎 얘기했고 줄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줄기는 지지대 운반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건 뭐 수업 시간 하는 얘기죠. 지지대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 역할을 하는데 이 구조적인 특징을 주고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가운데 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셀룰로스가 있고 헤미셀룰로스가 이거를 말아주고 있고 그 각각의 섬유를 싸고 있는 것이 리그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건축으로 말하게 되면은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는 철근에 해당되고 그 사이 연결은 세만틱하는 것이 리그닌이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는 사람은 소화를 못하지만 곤충, 동물이 분리할 수가 있고 리그닌은 난분해성입니다. 이것은 폴리페놀류라서 분해가 잘 안 되는데 미생물 중에는 리그닌을 분해하는 미생물도 있긴 하죠. 그래서 셀룰로스, 섬유소는 이게 다당류인데 단당류는 글루코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글루코스가 여러 개 모이게 되면 포도당이 연결이 돼서 셀룰로스, 섬유소를 만들고 그것이 식물체의 그 지질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줄기의 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물과 양분을 운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은 물관, 자이렘. 그래서 그 안쪽 파트에 목부가 있어서 물이 올라가고 바깥쪽 사이드에 체관 혹은 사부가 있어서 프렘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단면인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그렇죠. 그래서 수피가 있고 안쪽에
내수피가 있고 형성층이 있고 변제 바깥 주변이란 말이죠. 있고 안에 심재가 있고 일반적으로 나무는 안쪽은 다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 혹은 살아있지 않은 세포가 되고 바깥의 형성층 근처의 외피 쪽에만 세포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확장해 본 것이 왼쪽인데 형성층이 있고 그 바깥에 채관층이 있고 안쪽에 목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층 목부가 이제 왼쪽에 있는 물관측관하고 다른 얘기인데요. 잠깐 보죠. 여기 나와요. 있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형성층이 있고 형성층은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만들어서 그 바깥쪽으로 체관 세포를 공급하고 안쪽으로서 물관 세포를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형성층은 캠비움 그러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무 같은 쌍떡잎 식물에서는 이 바깥에 형성층이 있고 바깥에 채관이 있고 안쪽에 물관이 있고 외떡잎 식물 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성층이 되어 있지 않고 물관하고 채관이 같이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하고 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중에도 형성층이 있다 없다로서 나무하고 풀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층을 가운데 두고 채관 물관부를 관다발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채관의 기능은 뭔가요? 뭐라고요? 채관의 기능. 채관이요? 네. 예, 채관은 형성층의 바깥에 있음으로써 그 나무에서 잎에서 만들어지는 유기물, 양분을 밑으로 내리는 역할을 하고 물관은 말 그대로 물관입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물관이 이 물관을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물이 중요하다 설명을 할 때 그 중요한 것은 안쪽에 보호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중간중간 계속 하시고요. 지금 진도가 좀 느려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와 있는 것처럼 심재는 이 안쪽에 있는 걸 심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죽은 나무다. 그리고 변재는 sapwood 그래서 다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형성층 주변에 세포들이 살아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요. 죽은 나무는 바깥쪽부터 썩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나무는 안쪽부터 썩는다 그런 얘기죠. 살아있는데 안쪽에다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이 썩으면 정말 죽은 거고 안쪽이 썩는 건 당연하게 안쪽부터 썩는다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특히 이 쌍떡잎 나무 같은 경우는 외부에 얇게 살아있는 세포층이 링이 있고 안쪽에는 뭐 썩어 있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지 않은 세포들이 안쪽을 구성을 하고 있고 나무에 구조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수필은 여러분 바깥이 되고 나이트 여러분 애니얼 링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1년에 하나씩 자랍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니까 천천히 자라서 이렇게 짙은 색이 되고 봄 여름에는 상황이 좋아서 잘 자라죠. 그래서 흰색이 돼서 이렇게 나이테를 형성을 한다. 그래서 춘재가 흰색 파트, 검은 파트가 추재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숲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껍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또 바깥에 숲에 코르크층이 생기는데 코르크층이 또 유명한 것이 세 가지가 유명하죠. 굴참나무, 황병나무, 개살구나무 이 세 나무가 이 코르크층이 발달하기로 두껍기로 유명하죠. 이 코르크층을 꺼내서 잘 모양을 만들어서 눌러서 우리 와인의 코르크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이제 껍질들 뭐 메타세콰이어 동네에서 여러분 많이 보시고 모가나무도 가끔 보시고 그 다음에 백합나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튜림나무하고 같은 거고 벚나무 뭐 느티나무하고 좀 구별이 힘들다고 그러지만 그렇죠. 그 느티나무는 여기에 이제 그 기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그 숨을 쉬는 기관으로서 이 무늬가 있는데 버드나무는 이게 일자로 짧게 수평형으로 되어 있고 그 부르튼 입술 모양이라고 그러죠. 벚나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또 뭐 아시면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눈, bud라는 거죠. 저기, 눈이라는 것은 네, 계피나무도 그게 껍질입니까? 어디요? 계피나무. 아하, 계피나무, 계피나무도 껍질이죠. 아까 그 개수나무하고 또 가끔 구별을 못 하시는데, 개수나무의 껍질이 계피가 아니고 계피나무는 그 계피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 시나몬 만나는 것은 개수나무가 아니고 계피나무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그것도 네, 껍질이죠. 네. 눈은 우리가 지나가기가 쉬운데, 눈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내년에 겨울을 맞이하고 다음에 봄에 일찍 싹을 틔기 위해서 잎 혹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겨울에. 그래서 우리가 잎사귀 모양, 숲이 모양이 나무마다 다 특징이 있다고 그러지만, 나무 좋아하는 분들, 특히 겨울나무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눈, bud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가지의 맨 끝에 있는 것을 정화, 끝눈, 그리고 옆에 있는 걸 치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찾아보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커서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bud, 눈이 되는 거고, 그 밑에 흔적이 있는데 이건 엽흔이라고 그래요. 잎자국. 그 전년도에 살았던 잎이 떨어지고 그 자국이 남은 게 엽흔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중간에 그 모양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관속흔, 아까 말한 관다발이 지나가던 장소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각 나무마다 특징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것도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봄에 필 때 그 잎사귀가 없는 가지에 bud가 나오는데 보통 두 가지를 보죠. 그래서 화, 엽아, 우리말로 꽃눈, 잎눈이에요. 그래서 나무마다 다 다르지만 꽃눈은 벙어리처럼 좀 동그랗게 생긴 것이 꽃눈이고, 같은 나무에서 길쭉하게 생긴 것이 잎눈이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호나라는 게 있습니다. 호나는 이 꽃하고 잎이 함께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벼롱나무의 호나, 그래서 여기서는 꽃하고 잎 사이가 함께 나온다, 이제 그런 게 됩니다. 이거는 생강나무군요. 눈, bud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엽흔, 관속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기 bud가 질문이요. 있고, 네, 눈은, 그러니까 가을에 만들어집니까? 겨울에 만들어집니까? 봄에 만들어집니까? 나무마다 다릅니까? 굿 퀘션이네요. 아마도 1년 내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그건 한 나무가 1년 내내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마다 특성이 있어서 1년 내내 만들어서 다음 봄에 피는 것도 있고, 가을, 겨울에 만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눈은 언제 만들어진다,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가 이제 엽흔, 그래서 잎 사이가 있다가 떨어지고 그 사이에 관속흔, 관다발이 있었던 자리예요. 여기 물과 영양분이 지나가던 자리가 연결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런 흔적이 남는다,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수, 그래서 뭐 우리 골수 그런 것처럼 수라고 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에 제가 우리말하고 한자를 같이 썼는데, 학생들은 우리말을 아주 반대로 한자말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자를 쓰게 되면은 구분이 쉬웠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참조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가시도 뭐 경침, 비침, 엽침 그래가지고 뭐 줄기가 변한 것, 뭐 껍질이 변한 것, 잎이 변한 것 그런 게 있는데, 그 나무 가지나 줄기가 변한 것은 경침 그래서 딱딱하죠. 잘 부러지지 않죠. 그래서 찌르실 때는 피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경침은 찌르지 마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잎의 형태가 됩니다. 잎은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죠? 그래서 잎이 있고 뭐 주맥, 측맥이 있고 잎맥이라고 그러고, 입자로 아시고, 그래서 입자로 그러면 뭐 엽병 이런 한자로도 쓰고. 근데 턱잎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턱잎은 이 줄기에
혹은 가지에 입자루가 붙게 되는데, 입에 붙게 되는데 그 경계 부분에 입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같은 입이지만 정상적인 입처럼 생기지는 않았어요. 이걸 턱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기공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당연히 ip사귀에도 물관처가 지나가죠. 물이 들어가고 양분이 나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입의 기능 말씀드린 것처럼 광합성 호흡 그런 거죠. 낮에는 그 햇볕하고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당, 포도당이 됩니다. 그리고 산소를 생산하고, 밤에는 반대로 당을 소모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대신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그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하는데, 뭐 겨울에 햇볕 속에서 따뜻하다 하는 거 말고는 대부분 우리가 그 유기 에너지, 전분이라든가 이런 상태로 녹말이라든가 상태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녹말은 그 포도당의 고분자가 되죠. 그 녹말이 모두 이 식물에 의해서, 특히 잎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모든 바이오 신테시스, 생물 반응에는 모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효소가 작용하는데, 광합성에 작용하는 효소 이름이 루비스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재보진 않았지만 당연한 추측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엔자임 효소는 루비스코 효소다. 왜냐하면 세상에 식물이 없는 데가 없죠. 당연한 결과로서 루비스코 효소가 가장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입의 기능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우병 속에 넣어주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내려가죠. 왜? 물이 흡수돼서 잎사귀를 통해서 증산, 이베퍼레이션 됐다, 그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의 기능은 물을 내보내는 게 손실도 있고 장점도 있죠. 그 장점은 온도를 낮춘다는 것, 그 다음에 뿌리로 하여금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게 한다, 드라이빙 포스를 준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차례, 이것도 여러분 저희가 보면 그뿐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A라는 식물은 입이 어긋나기를 하고 있구나, 마주나기다, 돌려나기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긋나기 그러면은 한 마디에서 하나가 나고 다음 마디에서는 반대쪽 180도에서 나고, 마주나기는 한 마디에 두 장씩 나는데 서로 그 자리에서 180도 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어긋나기, 마주나기, 뭐 한자로서는 호생, 태생 그런 얘기도 있고, 돌려나기는 한 마디에서 여러 개가 나고, 뭐 아까 질경이 얘기했습니다. 뿌리나기, 뭉치나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혹시 이제 그 혼돈하실 수 있는 게 단엽, 복엽입니다. 그죠? 그래서 홀립 혹은 겹입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죠. 단엽, 입이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복엽 그러면은 잎사귀 하나가 여러 개의 잎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엽이냐 복엽이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을에 잎이 떨어질 때 단엽은 한 잎이 떨어지게 돼 있죠, 가지로부터. 복엽 같은 경우에 가을에 잎이 떨어질 때 이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여기 지금 15개쯤 달려있나요? 이 가지에 달린 부분이 끊어지면서 떨켜가 생겨서 여기 끊어지면서 15개가 그냥 한꺼번에 가지에 달려서 다 떨어지게 돼 있죠. 그것을 복엽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단엽이냐 복엽이냐 하는 것은 가을에 떨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아니면 이 겨울눈의 위치가 있는 데가 있는 거죠. 단엽은 당연히 여기 있고, 복엽 같은 경우는 이 사이사이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잎사귀를 대변하는 그 잎 겨드랑이에 달려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가 잎이 한 장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복엽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알아두시면, 뭐 기수우상 복엽 그러면은, 기수면 홀수라는 얘기죠. 지금 홀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하나 있는 거. 그리고 우상 그러면 깃털 그런 뜻이에요. 깃털 같이 생겼고 기수다.
우수우상복엽 그러면은 짝수고 깃털같이 생겼다 그런 얘기고, 석장은 삼출엽이라고 그러죠. 삼출엽 세 개 달려 있다 그런 얘기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단신복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인데 입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특히 이제 그 귤과 유자과 뭐 밀감 이런 류의 식물들이 항상 단신복엽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보게 되면 귤, 밀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잎사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다음 잎의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능형, 긍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한자로 쓰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알아두면은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잎맥도 아까 그 산수유를 할 때 뭐 나란히 맥, 망상맥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맥, 측맥이 얽혀 있을 때 이걸 그물맥이라고 그래요. 망 같다 그래서 망상, 왕의 모양이다. 망상맥 그런 게 쓰는 수도 있고, 나란히 맥, 뭐 벼라든가 밀이라든가 외떡 잎식물에 많죠. 주맥하고 측맥들이 나란히가 있을 경우에 이걸 나란히맥, 평행맥이라고 그러고, 차상맥, 은행나무 같이 이 차자가 그 무슨 자예요? 우자 같이 생긴 가운데다가 점 하나 찍은 건데 나뉠, 갈라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맥, 갈라진 모양으로서의 맥이 간다 아니 그런 얘기고, 이런 단풍 같은 경우는 장상맥, 손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의 그 가장자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뭐 이런 뭐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좋고, 이런 건 좋겠네요. 천열, 중열, 심열 그래서 깊이 갈라졌다, 천해 그런 뜻입니다. 얕게 갈라졌다 이런 걸 천열, 중열, 심열 그래서 이것은 그 결각의 종류로서 볼 수가 있고, 다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 의저라고 있습니다. 의저. 이게 의가 삐뚤어질 의, 뭐 이런 그 불자 밑에 정자 쓴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느릅나무를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걸로 짝붕댕이라고 그래요. 짝붕댕이 잎이라고. 그 주맥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길이가 다르잖아요. 잎사귀가. 이런 것이 의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느릅나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털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털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데, 그 재밌게도 털이 많이 달린 그 식물들, 풀들이 그렇게 예쁜 것들이 많아요. 아까 할미꽃은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암술머리가 자란 것을 보여줬는데, 그 전에 할미꽃 꽃잎 뒤에 아주 예쁜 털들이 있고, 청노루귀라고 아주 꽃도 이쁘고 잎사귀도 아주 예쁜 청노루귀가 있는데, 이놈들은 털이 많은 것으로서 유명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말은 인간의 언어고 수학은 자연의 언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짧게 설명하면, 여러분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리우스 피보나치라는 사람인데 1100년 르네상스 전이죠. 그 별명이 피사의 레오나르도라고 그러죠. 그 레오나르도가 1400, 1500년대니까 레오나르도가 더 유명하죠. 그러니까 피사의 레오나르도라고 그런 거죠. 실제 그 피보나치는 저쪽 그 피사 쪽에 살았고, 레오나르도는 피렌체 쪽인데, 만약에 피보나치가 더 유명했으면은 뭐 피렌체, 피보나치 뭐 이런 식이 됐을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은 여러분이 알아요. 뭐냐면 1, 1, 2, 3, 5. 그 다음은 3하고 5를 더해서 8이 되고, 이런 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래요. 설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토끼 한 쌍이 있는데 이놈들이 한 달 동안은 새끼를 낳지 않고 두 번째 날에 새끼를 낳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번식이 되겠는가? 첫 번째는 두 마리가 한 쌍이 그대로 있고, 두 번째 달에는 자기 한 쌍과 새로 태어난 놈이 있고, 새로 태어난 쌍도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두 달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토끼의 쌍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첫째 달, 둘째 달 1, 1, 2, 3, 5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1, 2, 3, 5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엘리멘탈 넘버 뭐 그런 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이 아주 기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수식을 쓰게 되면은 세 번째 달은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과 첫 번째 달을 합친 거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달은 1, 2를 합친 것, 4월 달은 2, 3을 합친 것,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을 쓰게 되면은 두 개가 있었고 그 앞엔 하나고 세 개가 있고 그 앞엔 2고 이걸 쭉 더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값이 0.618에 접근하는데 여러분 0.618이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황금 분할에 들어가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 종이 같은 경우도 가로가 1, 세로가 0.618일 때 황금 분할로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가 정확하게는 루트 5 마이너스 1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분할할 때 말하는 1대 x는 x 대 나머지 1.x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루트 5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죠. 이것이 이제 황금 분할이 되는데 이것이 피보나치 수열과 같더라. 수렴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아까 3, 5, 8, 13, 21 나가게 되는데 이것들을 사각형으로 둘러싸서 보게 되면 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이거나 원이거나 다 같은 비율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미묘하죠. 그리고 정오각형일 때 한 변을 1이라고 했을 때 가운데에 이 대각선을 그었을 때 1에 해당되는 것이 파이가 되고 파이는 0.618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몰라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피보나치 수가 0.618인데 파이라는 것 3.14 그 다음에 엑스포는 지수라는 거 0.718 무한수가 되는데 이유를 모르죠. 그러나 자연을 표시하는데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솔방울을 우리 들여다보게 되면은 솔방울의 나선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솔방울 가지 붙은 사이드고 저 뒤쪽이 꽁무니인데 여기 보게 되면 두 개의 나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둘, 셋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세 봤을 때는 8개의 나선이 되죠. 아홉 번째는 원래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누운 곳을 세게 되면 13개의 나선이 보여요. 그런가? 해바라기 있습니다. 해바라기도 안에 그 통꽃이 많은데 관성화가 많죠. 거기에도 어느 한 점을 봤을 때 나선이 여러 개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각각 21개와 34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21개, 34인데 그 앞에 피보나치 수열에는 13개였을 겁니다. 13, 21, 34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런가 하면은 바나나에도 바나나는 3개가 육각형이기 때문에 3개의 나선이 있는데 이것도 세 보니까 5, 8, 13이라서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물들의 마주나기 궤도라는 게 있습니다. 궤도라는 것은 식물이 이렇게 돌려날 때 잎사귀가 날 때 가지를 둘러싸고 잎사귀가 몇 개째 되면은 한 바퀴를 도느냐 혹은 n 개째 잎사귀가 나왔을 때 n 회전을 하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궤도가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2개가 지나면 한 바퀴를 돌아간다. 그죠? 하나, 둘이 되면서 원래 자리도 되지 않았어요. 이걸 궤도라고 그래요.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이것이 각 나무들의, 각 식물들의 특성입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쭉 봤을 때 궤도가 2분의 1, 3분의 1 그랬을 때 뭐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식물들이 이런 궤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의 연결로서 쭉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럴까? 식물은 왜? 그래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도 자연적으로서 진화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가 산소를 받아야 되고 태양빛이 들어가서 광합성을 해야 되고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이런 피보나치 수열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금방 볼 수 있는 것이
그 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맨 위쪽에 있는 잎에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그 물방울이 그 잎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향할 때 땅으로 빠지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잎사귀에 떨어지려면은 이런 피보나치 수율,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몇 바퀴를 돌더라도 그 밑 잎사귀에 떨어진다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식물학자들이 그 진실의 깊이를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들 얘기입니다. 몰라요. 지금 알아차리기 전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시인의 예민한 영감은 그들의 속삭임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영원하고 더 고귀한 그들로부터 이런 식이고, 그 교회 잘 나가시는 분들,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혹은 자연이다 하는 얘기, 혹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제 뿌리로 넘어가죠. 뿌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식물을 땅에 고정하고 땅을 식물에 고정을 시켜서 땅이 유토가 되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하고, 당연히 물을 만들고 무기양분을 흡수해서 올리고 유기물, 위에서 만든 유기물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균군, 마이크로라이즈라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주변에 곰팡이 위주의 균과 형성을 해서 균군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영양이라든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다른 나무와도 연결을 시키고 조금 양분이 약한 나무에는 양분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뭐 가이아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지구의 여신 가이아는 실제 균군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균군의 그 어떤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균군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뭐 뿌리의 구조는 뭐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원뿌리는 보통 고든 뿌리지만 겹뿌리는 수염이 많고, 위에 있는 줄기와 땅 위에 있는 줄기와 성분이 비슷하지만 목질 세포의 비율은 좀 작다.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것들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고, 나이테도 지상에 비해서는 불분명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꽃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꽃 정말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꽃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가운데 암술이 있고 주변에 수술이 포진하고 있고 예쁜 꽃잎이 있고 꽃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밑에서 꽃받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턱잎을 얘기했는데 잎사귀가 있을 때는 턱잎 혹은 타겹이라고 그랬는데, 꽃이라든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걸 포라고 그래요. 포. 그래서 브랙트라는 이름으로서 포라는 것이 또 특이하게 꽃과 꽃대가 가지와 만나는 점에 포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은 산에 나가셨을 때 편하실 거고, 이제 그림이죠. 쭉 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항상 그 커다란 암술대 밑에 씨방은 항상 있습니다. 그 안에 밑씨가 있어서 차세대 씨가 되는 거고, 아시는 것처럼 꽃가루가 날려서 다른 송이에 암술물이 앉으면 여기서 쭉 이동을 해서 되는 거죠. 앉는 것을 꽃가루 바지라고 그러고 꽃가루 바지를 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방까지 내려가서 실제 유전자가 만나는 것을 정바지라고 합니다. 수정할 때 정바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이게 몇 시간 만에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식물들은 몇 달이 걸려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반년 이상 걸려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꽃잎 하시고 꽃받침 말고 그 다음에 이 화탁, 꽃받침을 감싸고 있는 것을 화탁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실제 꽃의 기능, 형태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꽃자루, 꽃대, 꽃줄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그래서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이 있어요. 거시식물은 열매 안에 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 있다 하는 나자 식물이라고도 그러고, 속시라는 것은 항상 그 씨방 안에 숨어 있다, 밑씨, 그래서 피자 식물, 껍데기가 있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시식물 그러면 많은 우리가 솔방울 달리는 것, 소나무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이 되고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이 다 있는 걸 안전화라고 그러고 그 중에 몇 개가 빠져 있게 되면 불완전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나팔꽃 같은 것은 통꽃이라고 해요. 꽃잎이 여러 장이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기부에서는 한 통이다 하는 식이 되는 거고 이건 갈래꽃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양성화, 단성화 그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암술, 수술이 다 같이 있으면은 그 양성화가 되고 암술만 있거나 혹은 수술만 있거나 다 있는데 한쪽이 구실을 못하거나 그러면 단성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양성화, 단성화, 잡성화. 잡성화라는 것은 양성 다 한 굴에 다 있는 걸 말하고 자웅동주, 자웅이주 그러니까 암수가 같은 나무에 암수가 다른 나무에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그러면 자웅이주가 되는 거죠. 그런 형태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성생식 그러면은 다른 개체 유전자가 만나는 걸 의미하고 잡종강세의 특징이 있는 거고 그와 반대로 자가수분 그러면은 유전자 교류가 없고 자기 유전자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뭐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자가수분이라도 내 씨를 받더라도 같은 꽃 안에서 받는 것, 같은 개체 안에 다른 꽃에서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뭐 자화, 인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하는 데는 자가수분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중력에 의하거나 바람에 의하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고 타가수분 다른 개체 다른 식물에 같은 종류지만 수분하는 데는 여러분 아시는 충매화, 풍매화, 수매화, 조매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림이 좋습니다. 이것은 벌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는 바람이 옮겨주게 되죠. 이것은 아까 동박새는 동백 꽃을 수분을 도와주는 것이 조매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매화도 있습니다. 물속에서 그래서 뭐 수중이냐 바닥에 가라앉아서냐 수면에 사는 거냐 그게 따라서 이렇게 구분도 하고 시간이 많이 가군요. 예, 한 10분 정도만 더 해볼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예, 답변이 많지 않으신 거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보죠. 화서 그러면 꽃차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떤 꽃 이름을 얘기하거나 꽃에 대해 정보를 전달할 때 그런 거죠. 꽃이 어떻게 피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한자로 쓰게 되면 의미를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죠. 총상 그러면 다 모여 핀다. 뭐 수상 그러면 이삭 숫자가 되고 그다음에 권산 그러면 담배 권련 그러잖아요. 그래서 권련 그러면 담배 잎을 마른 거거든요. 그래서 권산 그러면은 이런 것처럼 말려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가지에 꽃송이가 달려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얘기고. 자, 그리고 시에 대해서 하는 얘기. 시가 열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열매에 들어있다는 얘기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얘기. 그래서 시가 있으면은 그죠? 열매 말고 그 안에 씨를 보게 되면은 씨 안에 배가 있고 배젖이 있고 씨 껍질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는데 중복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게 되면은 안에 열매 말고 안에 씨가 있고 배가 있고 배젖이 있는데 씨 안에 배가 있고 배젖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전자형으로 볼 때 생식형, 영양형이 있는데 수정하기 전에는 그 수술이 지나갈 때 꽃가루는 N을 가지고 정핵이 N짜리가 되죠. 그런데 그 미씨에는 난세포가 N이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EN 체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C 안에는 극핵이라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있는데 이놈들이 N 플러스 N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핵과 만나게 되면 3N이 되게 돼요. 체세포보다 많게 되는 거죠. 그놈들은 나중에 배젖을 형성하는 데 쓰인다. EN이 아니라 다 체세포가 아니고 배는 EN이고 배젖은 3N으로서
7세포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코아인데 나중에 또. 그리고 코코아는 그런 거죠. 코코아는 딱딱한데 그게 씨야 뭐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코코넛은 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씨앗은 껍데기가 있고 안에 씨눈이 있고 뭐 배가 있는데 코코넛을 보게 되면은 따게 되면 안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있고 하얀 그 벽면에 우리가 차를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섬유 코코피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든가 그 물을 싸고 있는 하얀 그 층은 소위 씨젓, 배유, 영양분이 되어 있는 거고 씨눈 배는 한쪽 구석에 이 가지가 붙은 쪽에 달려있는 게 씨눈 배합니다. 그래서 코코넛을 먹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 씨젓, 그 워터와 그다음에 과육을 먹게 되는데 그것은 씨젓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열매가 뭐 이런 형태다 하는 것도 여러분 뭐 쭉 보시면 되고 또 한자를 보게 되면 어떤 형태다 하는 것을 대략 알 수가 있고 색깔이 나와 있어서 본 거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름 나중에 쉬과라는 것은 그 딸기는 어디가 열매고 어디가 씨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고 정답은 그 열매 턱이 가운데 많이 달려 있고 씨를 갖고 있는 그 열매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씨방이라는 것. 또 우리는 한 가지인 줄 알고 있지만 씨방이 암술이 있으면 항상 씨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씨방이 꽃받침보다 위에 있느냐 가운데 있느냐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하고 사과가 있죠. 감을 보게 되면은 한쪽 끝에 꼭 잎사귀 같은 게 달려 있고 반대쪽은 맨들맨들하고 사과는 한쪽에 가지가 달려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거슬거슬한 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감하고 사과는 소위 진과 가과 그리고 시방 하위, 시방 상위가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 같은 경우에는 미씨가 꽃받침보다 위에 있어서 시방 상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전이 돼서 밑에 꽃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씨가 있고 그래서 뾰족 튀어나온 것은 암술이 달렸던 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열매다. 감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미씨로만 되어 있는 것을 참열매다. 사과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미씨가 꽃받침 밑에 있어요. 자라게 되면 이런 식이 되고 그래서 보게 되면 그 꽃을 달고 있던 꽃자루 나중엔 열매자루가 되는데 밑에 있고 위에 꽃받침이라든가 암술수술 달려있던 데가 거슬거슬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미씨뿐만 아니라 꽃받기 그 주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과, 가짜다 이런 식의 말을 쓰게 되고 이것은 씨방 하위일 경우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과 사과가 이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가족들하고 과일 먹을 때 재미있는 화제가 될 거예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그 과일 중에 시과라고 그랬는데 이 시가 그 날개 시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매미의 날개 이런 식인 것처럼 단풍나무하고 가죽나무의 열매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단풍나무 이런 형태로 생겨서 프로펠러 같이 생겼죠. 그런데 가죽나무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굴렁쇠가 3차원 3D 굴렁쇠라고 그럴까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의 그 나무에서 떨어질 때 프로펠러 같이 단풍나무가 좀 더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더 많이 퍼질 수가 거리를 멀리 갈 수가 있죠. 그러나 가죽나무도 진화가 되면서 굉장히 영리한 식물인 거죠.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은 단풍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조금 움직이는 정도죠. 그런데 가죽나무는 그 굴렁쇠처럼 둥글둥글 굴러서 한없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 나무, 엄마 식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대단한 진화의 작품이다. 영리한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고 이거는 전에도 일부 얘기했습니다만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보면은 여러분 코파카바나 해변을 잘 아시는데 이 코파카바나 해변은 이 건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파네마라는 해안인데, 이파네마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A Girl from 이파네마라고 그러고 1960년대 그 보사노바의 시초가 되는 그런 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스트로드 길베르토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The Girl from 이파네마를 우리 김성은 친구가 나한테 굉장히 자랑을 하면서 들려주고 좋게 들었는데, 남미를 가면서 마침 이파네마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또 우리 김성은 선생 우리 즐겁게 해주느라고 어렵게 또 아가씨를 하나 잡아서 오덕여서 사진을 하나 찍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생겼, 가수보다는 예쁘죠? 비슷하게 생겼네. 화면하고 저 여자하고. 네, 이거가 아마 이제 마지막 화면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모처럼 여러분 시간을 내주셨는데 좀 특색이 있는 꽃들, 열매들을 제가 몇 장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15분이나 오버가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발표를 드리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참고문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대단합니다. 예. 뭐 구윤모 그러면 나는 대학원을 같이 다녀가지고 뭐 화공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완전히 뭐 식물하고 이런데 뭐 엄청난 조예를 갖고 있네. 예. 아는 것만 네. 말씀드렸고, 글쎄요. 예, 사람이 한 군데 몰입한다는 게 참, 저는 뭐 테니스에 몰입돼 있어가지고. 그러시지.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1975년에 뭐 윈블던 챔피언이 누구냐 그럼 다 외우고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식물에 관련해서는 뭐 우리 엄청난 그 자료를 갖고 있네요. 예, 이거 뭐 아는 것만 알고, 우리 소요 선생한테 제가 질문을 할까요? 사와마즈 가즈코라고 아세요? 사와마츠 가즈코? 사와마즈 가즈코. 우리 어렸을 때 대학 때 일본 여자 선수죠. 그래. 세계 챔피언도 하고 그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서 박사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금방 그런 생각이 나는군요. 일본 여자 선수예요. 오케이. 일본은 기미코 다테가 제일 유명해. 세계 4위까지 갔죠, 여자. 대략 몇 년도? 다테 기미코. 기미코 예. 다테. 기미코 다테가 세계 4위까지 갔죠. 구 박사 얘기한 거는 연식 정도 아니야? 아니에요. 사와마즈 가즈코 경식입니다. 영식이야? 사와마츠 가즈코. 그걸 내가 한번 체크해볼게. 나는 이제 일본 여자는 기미코 다테가 가장 유명해요. 세계 당신이 많이 4위까지. 알 테니까 나보다. 세계 4위까지 갔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니시코리가, 남자는 니시코리가 세계 9위까지 갔고. 일본은 세계 탑 10 안에. 꽃 얘기가 아니라 테니스 얘기로 가야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우리 박병원 선생 나와 계신데 반가워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는 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 꽃 이외에 하여튼 식물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 옥수수의 그 수염이 있잖아요. 그게 수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그 암술머리가 있고 나달갱이 터널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연꽃 얘기, 그다음에 수국의 목수국의 헛꽃,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좀 시간이 경과가 돼서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께 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총론만 했으니까 다음에 강론을 한번 하세요. 우리 박병원 선생 전번에 했던 거 2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또 2탄을 하지요. 뭘 2탄을 또 해? 뭐 좋은 얘기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리고 참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예. 그 시가 있잖아요. 그 네. 시가 이렇게
그 놔두면 다 말라가지고, 씨요. 예. 네. 그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을 이렇게 주고 온도를 맞춰주면 어떤 놈은 싹이 나고 어떤 놈은 썩어버려. 그 구분을 그 어떻게 해서 그 구분이 됩니까? 그게 뭐 나중에 혹은 지금도 뭐 분자 생물학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생화학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장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수업 시간에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동물은 죽고 사는 게 금방 알죠. 뭐 심장이 멈추거나 뭐 호흡이 멈추거나 그런 식인데 나무는 죽고 산 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을 받고서 막막해요. 생각해낸 거가 그 1년 기다렸다가 내년 봄에 싹이 트면은 살아있는 거고 죽은 거고 보면 될 거다 하는 얘기고 아마 우리 재관이가 지금 물어본 건 그런 걸 거예요. 내년 봄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장 봐서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씨는 굉장히 오래 가죠. 전에 보면 그 이스라엘 마사다라고 항장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게 어떤 종류의 식물이었는지 거기에 씨가 그 얼마 전에 그걸 구해가지고 심었더니 씨가 나더라. 수천 년이 지난 상태에서 씨가 살아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통칭해서 씨는 수분만 온도와 건조한 상태만 유지되면은 생명이 유지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이거다 뭐 어떤 씨앗은 몇 년을 가고 하는 것을 완전히 구별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이 돼요. 다른 분은 생각이 어떠세요? 그 뭐 저기 이집트에서 수천 년 된 연꽃 씨가 싹을 틔운 사례는 많잖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그 오랜 나무 노고수 그러면은 뭐 6천 년이 된 뭐 무드셀라라는 그 소나무가 미국 캘리포니아 내륙에 살고 있고 그래서 뭐 동물도 재미있지만 식물에 대해서는 정말 뭐 기묘한 것들이 많고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공부로서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뭐 우리 앞으로 20, 30년 또 멋있게 살겠지만 우리 우리가 좀 멋있게 늙어가는 데 있어서 식물, 나무, 숲 이런 것들은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인하대학에서 그 숲의 이해라는 과목을 교양 과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오늘 말씀드린 그 숲의 식물의 형태, 그다음에 생태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거 포함해서 뭐 숲의 역사, 숲과 문화, 문학, 음악, 미술, 그다음에 식물의 탄생과 진화, 뭐 기후 변화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실 거는 뭐 오늘 한 내용하고 식물의 생태라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랬구나. 이게 왜 그런가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을 거고 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 있잖아요. 내용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아파트 단지를 지나거나 뭐 숲속을 지나거나 산을 가거나 눈길이 가는 그래서 뭐 좋은 책을 한 권을 읽게 되면 평생 친구인 것처럼 그 좋은 나무, 좋은 식물에 대해서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좋은 친구를 갖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사마츠 가스코가 아니고 사마츠 나오코. 사마츠 나오코인데 세계 14위까지 나오코라고. 사마츠 나오코. 그래요? 네, 세계 14위까지 세계 14위까지 갔었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검색해 보니까 그 사진도 있습니까? 외모도? 외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체육도 좋고 아주 뭐 멋지게 생겨서 김미코 다테가 이제 4위까지 갔고 사마츠 나오코가 이제 그 14위까지 갔네. 챔피언까지 못 갔군요. 챔피언은 세계 챔피언은 나오지 않았고
알겠습니다. 한국만 지금 세계 10위 안에 없고 일본은 2명 배출했고 중국도 세계 2위 그 옛날에 그 리나하고 이제 마이클 창 있었고 한국만 그 윤경로 부회장님, 우리 박병원 선생이 좋은 얘기도 했고 나도 좀 이력을 했고 다음번에는 우리 스포츠 계통으로 해서 우리 서효 부회장을 모셔다가 테니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양반 골프 얘기도 잘할 거예요. 테니스 얘기 한번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제 98년도에 ST 엘리트 아카데미를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권순우라든가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 코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테니스 해설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제 제자 거기서 아카데미에서 배출한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테니스 피플한테 특집 기사가 났죠. 그러니까 25년 전 만든 학교가 지금 어떻게 됐나 뭐 그 인재를 배출했다 뭐 그 얘기도 좀 재미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랭킹 제가 전문가인데 그것도 윤경로 원장이 하는 그 폴로 키움에서 내가 한번 했는데 67에서는 제가 안 했다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주제 할 만해요. 그러니까 대학교 평가 랭킹 그쪽으로 제가 한 15년이 됐으니까. 그리고 참 우리 박병원 선생은 그 내가 듣기에 산도 많이 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주로 산에 가시면은 어떤 쪽으로 뭐 버섯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산에 가시면 주로 어떤 쪽을 봅니까? 난 야생화. 야생화. 그래요. 야생화 사진 DB는 내가 뭐 하여튼 엄청나게 갖고 있지. 아, 그래요. 응.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박근희가 와 있으니까 내가 재밌는 얘기 하는데 내가 최근에 포항공대를 한 2년 저기 평가 자문을 했는데 7월 달에 마지막 회의를 했는데 내가 박교원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포스코 이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 재단 직원 하나가 일본인가를 어딘가 같이 출장을 갔다고 그러대. 그런데 뭐 기억력 미국인가 일본인가 같이 출장을 갔는데 기억력이 뭐 비상해가지고 그 꼬치인가 뭐 그런 거를 다 기억을 하더라. 뭐 천재다 그렇게 막 칭찬하더라고. 아니 쓸모 있는 건 기억 못 하고 안 기억 안 해도 될 거는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무슨 식물 같은 걸 기억했다는 것 같아. 식물 그지? 뭐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 아이고. 같이 출장을 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그 영남에서 온 수재다네 그랬지. 그래서 박병원 선생 뭐 이미 많이 알고 있겠지만 요새 좋은 책들이 많아서 사진 곁들여서 은주복 선생이 쓴 그 꽃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 여러 가지 꽃의 구조에 대해서 오늘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책을 한번 보시면은 좋은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추천합니다. 뭐 오늘 좋은 앞으로 특강할 좋은 주제들을 많이 발굴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 박병원 동기는 다음 달에 여행 관련한 것을 한번 해주기로 했고 또 뭐 야생화에 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줘도 참 좋겠네요. 그래서 그 뒤에 샤갈 스테인드 글라스는 어디 걸 찍은 거요? 배경에 샤갈 스테인드 글라스 있는 거. 아, 배경? 이거 배경은 저기 샤갈 뮤지엄. 그런 거 같아. 샤갈이 만들었다는 그 스테인리스 배경으로. 거기에 큰 홀에 그거가 있었던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나는 서재 창문을 멋있게 꾸며놨다 그랬지 지금.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그리고 67회 줌 세미나는 지금 홈페이지 바깥쪽으로 빼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윤경로 우리 부회장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줌 세미나를 홈페이지 열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한 단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세컨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줌 세미나를 바깥으로 뺍니다. 바깥으로 빼고 이제 지금은 이제 6, 7 마당에 들어가서 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빼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일반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에 우리 사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니까 그게 좀 문제인데 내용 자체는 일반 공개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만 보지 말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67에 워낙 수재들이 많은데 그 아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다들 자기 아는 거를 좀 쉐어해 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 줌 세미나를 좀 활성화시켜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계속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구윤모 박사가 이제 식물의 형태에 관해서 시작을 해줬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우리 식물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시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아이고, 그거 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바이. 네, 네. 음.